안녕하세요. 처리수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 또는 2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26학년도 수능 수학 1%를 달성하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모의고사 수학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도 26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1등급이 가능한 1등급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상했겠지만 수능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이 투 트랙으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처리수학은 실전 모의고사를 1년 동안 60회 정도를 해결해 드립니다. 기출문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이스토리를 기준으로 고3 자이스토리를 기준으로 25학년도 수능 대비로 나온 자이스토리의 문항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스토리는 별이 하나도 없는 문제부터 별 하나, 별 둘, 별 셋, 2등급 대비, 1등급 대비 이렇게 해서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 6단계 중에서 별 셋, 2등급 대비, 1등급 대비 문제를 합치면 이 2등급 대비란 말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선생님은 그냥 2킬, 1킬 이렇게 2등급 대비, 1등급 대비를 2킬, 1킬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별셋 2등급 대비, 1등급 대비 문제, 즉 별셋 2킬, 1킬 문제를 다 합치면 책 전체 내용의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2 자이스토리는 모두 1300문항이 넘는데 그 중에 별셋 2킬, 1킬 문제를 합치면 132문항밖에 안 되고요. 미적분은 135문항밖에 안 됩니다. 별셋 문제가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봐야 한 270문항이 채 안 돼요. 그 1년 동안에 선생님은 이 1킬과 2킬 문제는 전부 다 다시 풀어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절반 이상을 아주 심도 있게 풀어드립니다. 한 문항당 20분 이상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이 설명 못 알아듣기 되게 힘들어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3등급 이상인 학생이면 알아듣는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수학원은 왜 안 하느냐? 수학원은 자이스토리 기출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모의고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원의 별셋 2킬, 1킬 문항들은 수학2나 미적분에 비하면 난이도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일부만 합니다. 일부 1킬 중심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모의고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대인재는 1년에 18회 정도의 전국 모의고사를 봅니다. 1년에 18회 정도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1년에 18회 정도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고요. 대성과 이투스는 3월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차근차근히 늘어나서 그래서 9월 달에 전범위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범위가 차근차근히 늘어나는데 대성은 올해를 기준으로는 8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는 6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2년치를 봅니다. 얘는 2년치를 봅니다. 또 대성과 이투스 둘 다 2년치를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작년과 올해의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에 그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사관학교 시험까지 합치면 대략 60회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60회를 추려서 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2024년도부터 전국 모의고사 마켓에 시대인재가 뛰어들었습니다. 대치동 강남 한복판에 학원 1번가에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단과 수업을 듣기에 편한 그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또 모의고사를 대량으로 보는 그런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관계로 많은
학생들이 시대인재로 몰려서 그래서 시대인재가 붕 떴죠. 네.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사실 내부에서도 자기 학원 학생들한테도 살짝 외면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전에는요. 그래서 막판에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 모든 모의고사들을 다 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오히려 정리하는데 더 집중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어쨌거나 시대인재 모의고사를 다른 사람들을 모두 다 보기 때문에 처리수학에서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인재 모의고사를 해설해 드립니다. 시대인재는 전범위 모의고사고요. 1년에 18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주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통의 30년이 넘은 대성과 최근 20년 동안 많은 그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설업체들이 있는데 그 사설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고 살아남은 이투스, 그 다음에 대성. 아주 전통의 모의고사죠. 특히 얘네들은 많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이걸 가져다가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시행하는 모의고사나 학교 선생님들이 나름 피드백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검증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인재 이전에는 대성하고 이투스, 종로 이렇게 세 군데의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종로는 횟수가 1년에 5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로 대성과 이투스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들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본 수능 문제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향과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 자, 이제 1, 2월 달에는 8회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진행을 하는데 그 첫 모의고사는 맨 앞에 단원의 절반인 수열의 극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의고사는 첫 단원이 급수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늘어서 2월 말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 전범위를 보게 됩니다. 이제 3월이 되면 다시 또 맨 앞에서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서 3월 첫 모의고사부터 6월 모의고사까지 점차적으로 범위가 또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준비가 다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도 걱정할 것 없이 방학 때 미적분 수업을 병행하시면 그러면 별로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에 배우지 않은 범위의 문제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는 당연히 2점짜리와 3점짜리와 4점짜리 문제가 다 섞여 있죠. 그래서 4점짜리 킬러 문항은 당장 못 풀더라도 2점, 3점짜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모의고사를 차근차근히 보시다 보면 그러면 2월 말쯤에 미적분 진도가 아마 다 나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3월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모의고사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도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에 들어오시면 범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미적분 범위는 조금씩 늘어날 뿐이기 때문에 방학 때 하시는 여러분 미적분 수업과 병행하시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학 때 공부하시는 그 미적분 수업들과 병행을 하세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얼마든지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하시면 됩니다. 됐죠? 7월부터는 뭐 전범위예요.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 주 2회를 보고요. 요 기간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아까 얘기했던 그 자의 기출문제, 자의 기출문제를 포함시켜서 같이 수업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6월까지 여러분은 자의 기출문제 전체를 한번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전범위 모의고사가 되면 이때부터는 기출문제 질문은 기출문제 문제풀이는 확 줄어들죠. 자, 그 일산 전체에서 1월부터 자연계 최상위 실전문제 풀이반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까지는 처리수학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드물어요. 실전문제 풀이반을 하는 학원들이 강남에 꽤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선생님처럼 1, 2, 3등급 학생들만 들어와라
네, 이런 문제풀이반은 실전 문제풀이반은 네, 강남에서도 네, 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이 많은 문제들, 네,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풀어주는 문제, 어, 얘네들은 다 풀지 않죠. 네, 이제 이 문제들은 다 푸는 게 아니고요. 모의고사는 네, 매 모의고사마다 우리가 보통 13번에서 15번까지, 그 다음에 20번에서 22번까지, 그 다음에 선택 미적분학은 28번에서부터 30번까지, 네, 그 정도 9문항 정도 풉니다. 여기다 곱하기 9 정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를 풀어드리진 않아요. 네, 이제 그 중에 약간 준킬러 이상만 문제를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문항들 해설들이 네, 열의 9은 10문항 중에서 9문항은 처리수학의 문제풀이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다가 더 선생님이 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문제풀이를 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리수학에서 사용하는 네, 일관된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와 그 다음에 체계에 의존해서 풀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재의 풀이는 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빠르게 푸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수업하면 선생님은 약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들은 학생도 그와 같은 문제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특별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문제풀이는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천재의 문제풀이 선생님은 안 합니다. 네, 선생님이 천재도 아닐 뿐더러 그 천재적 풀이는 여러분이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천재적 풀이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관된 도구와 표현을 가지고 네, 그런 이론의 체계 안에서 모든 문제를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방법대로 여러분이 복습하시고 쫓아오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년 커리라고 하시면 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1년 커리를 열심히 쫓아가시는데 그 1년 커리를 쫓아가는 이유는 이제 맨 앞에 이론 정리부터 차근차근히 해주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학년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네, 수원 수투는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우리가 수투는 처음부터 전범입니다. 네, 우리가 네, 수투는 처음부터 전범입니다. 네, 수원과 네, 수투는 네, 처음부터 전범위를 보죠. 그죠? 네, 처음부터 전범이고 그 다음에 대충 기억이 나시죠? 네, 처음부터 전범인데 대충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문제를 푸는 이론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네, 점수가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론을 다 배우고 나서도 역시 성적이 별로예요. 네, 이론을 다 배웠으나 다 배우면 성적이 무조건 오를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을 다 배웠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풀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요. 이 문제 해결 능력은요.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문제를 보고 분석하는 네, 논리적 사고력, 네,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네, 추론 능력, 또 분석 능력, 뭐 문제의 조건을 분석하는 능력, 또 집중력, 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이론을 다 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네, 1년에 수업만 1000문항 이상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럼 재수라면 1, 2등급 학생은 누구나 다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되죠. 재수하여 네, 한 3문항 정도를 더 맞추자. 네, 3문항 더 맞기가 실질적으로는 네, 더 네, 맞추기가 네, 실질적으로는 네, 굉장히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재수라면 1, 2등급은 다 1등급이 나오고 네, 2, 3등급이 다 1등급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50%도 안 돼요. 네. 네, 1등급인 학생은 재수해서 한 문항 더 맞추는 것도 사실 네,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네, 비슷한 문제를 뭐 500개를 풀면 그러면 한 문항은 더 맞춰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보다 본질적인 능력들을 향상시키는데 네, 집중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실제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처리수학은 이 집중력, 논리적 사고력, 네, 추론 능력, 네,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설명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꼭 한번 첫 시간이라도 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 인강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뭐 유튜브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해설자죠. 네, 그 해설자의 관점으로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자기도 마치 해설자처럼 풀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네, 해설자는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춰가는 방법으로 직진하지 않고 관련된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식으로 실제로 문제에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수험상의 관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즉 시험을 보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해설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에 다이렉트하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론들을 잘 정리를 해드립니다. 됐죠? 네. 이론 정리, 처리수학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기출문제와 관련된 문제 중 이론 중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이론은 없습니다. 물론 그 이론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특별한데 그 이론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특별한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일관된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아주 체계적이고 특별한데 천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안 하던 풀이일 수는 있어요. 수능적 관점이라는 것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그 수능적 관점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모든 문제들을 압축해서 손 위에 딱 올라가도록 여러분이 5분 내에 풀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제 복습 확인 테스트와 연습장 관리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5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이 기출 문제들과 이 별세부터 2킬, 1킬 문제들과 시대인재 이투스 대성의 모의고사 60회의 주요 문제들을 전부 5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손 위에 딱 압축해서 올려드립니다. 상상해 보세요. 나는 저 문제들을 전부 5분 내에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수능 1% 당연히 수능 1등급 당연히 가능하다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처리수학 그 강의의 구조는요. 이제 수학원 수학2 이건 문과 학생들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원하고 수학2를 1월 3일 날 금요일 날 개강합니다. 6시에서 10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주 1학기에는 주 1회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 자히스토리, 킬러, 준킬러 문항 얘네들 해설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모의고사에 미적분 파트를 차근차근히 토요일 날 1월 4일 날 개강하고요. 토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미적분 내신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요. 이제 운정학생들은 뭐 얘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미적분 내신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을 병행해야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친구들.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진행하는 친구들은요. 이제 1월 2일 목요일 날 개강합니다. 1월 2일 목요일 날 개강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목요일 저녁 6시부터 4시간 동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강의가 그대로 여기 또 있죠. 그래서 이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풀의 1회를 병행을 합니다. 얘를 하고 나면요. 얘를 쫓아가요. 왜냐하면 범위가 얘가 조금 더 앞서갑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수업한 것에 관한 모의고사를 이제 토요일날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정리가 좀 덜 돼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반들도 있어요. 이제 심화반들, 심화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반은 자의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고3 자의스토리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자의를 기준으로 방학 동안에 별 셋 문항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학 동안에 별 셋 문항을 푼다.
네, 수원수투는 네, 이제 방학 동안에 별셋 문항을 푼다. 네, 수원수투는 네, 자의의 네, 별셋 문항을 풉니다. 자,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 1등급, 2등급 문제를 전부 다 풉니다. 이제 미적분은 별셋 문항에다가 플러스 네, 별 둘도 같이 풉니다. 네, 별 둘 문항도 같이 풉니다. 네, 정리반은요. 네, 정리반은 내용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네, 이 심화반에서도 심화반에서도 내용 정리를 전부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심화반에서도 내용 정리를 다 하면서 합니다. 네, 이 심화반들도 전부 다 네, 내용 정리를 병행합니다. 그래서 네, 심화반은 문제풀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화반도 내용 정리 다 하면서 갑니다. 네, 심화반들도 전부 다 네, 내용 정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론이죠, 이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네, 이론들을, 심화 이론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이론 정리를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시간표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은 선생님한테 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3587-7288 네,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톡이나 문자로 네, 주시거나 네, 그러시면 선생님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도가 이제 네, 다 끝난 이제 운정 학생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진도가 다 끝 운정 학생들은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네, 기출문제 정리가 안 돼 있다. 네, 그러는 사람들은 심화반을 들어와서 네, 심화반 수강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미적분 진도를 나가야 돼요. 미적분 진도를 이제 차근차근히 나가야 되는 학생이에요. 네, 나가야 되는 학생들은 네, 이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2반하고 2반을 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병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적분을 처음 한다. 네, 그런 처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로 오셔야 되죠. 네. 이제 그리고 미적분을 보긴 봤는데 네,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사람은 얘를 병행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네, 저 기출 문제들을 네, 모두 5분 내에 풀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네, 2026학년도 수능 1% 1등급 달성이 가능하다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